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주가가 이제 중심 가격 45,000원대를 이제 종가로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0.47%죠. 새벽에 마감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7월달 이제 회의록 공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준이 이제 계속 이제 인플레 관련되는 부분에서 금리 인상단에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또 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이제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오후장에 이제 들어서 이제 거래소의 어떤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삼성전자도 흐름이 좀 괜찮았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좀 이제 매도세가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개인들도 매수,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상승 종목 수보다는 훨씬 좀 많은 이런 흐름으로 시장이 좀 진행된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소폭 이제 약세 흐름들, 조정들을 좀 보여줬죠. 자, HLB도 이제 오전장에는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오후장에 제가 45,000원이냐, 4만원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 뭐 초까지도 계속 이제 플랫형 조정을 하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유중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에스모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 것 같으면 주가가 한 45,000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했는데, 오늘 한 3일 차에 일단은 이제 종가상으로 거래 가격을 일단 맞추었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왔던 이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새로 나왔던 기사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회사 입장에서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유중의 어떤 부담감을 이 재료로 이제 계속 이제 회사가 내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MOU 이야기라든지 정권 신고서에 이 자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에는 한 2, 3주 남은 예스모 일정 가운데 계속 이제 회사가 시장에 좀 우호적인 어떤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수급하고 결합해서 이제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HLB 그 유럽 파트너사죠. 인셉루아입니다. 인셉투아. 이 회사는 이제 룩셈부르크에 이제 있는 다국적 제약사예요. 인셉투아하고 이제 2020년도 말에 이제 또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현지에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줘가지고 유통 이제 판매하면 이제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HLB 테라피틱스가 이제 수취하는 어떤 구조죠. 그래서 이제 올해 5월달에도 이제 인셉투아가 이제 보고서에서 상반기 내에 이제 영국하고 독일 쪽에서는 판매가 개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필리아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인셉투아에서 독일에서 이 아필리아를 출시했다. 이 아필리아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권 신고서의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리보세란인가 이 난소암 관련해서도 이제 병용을 하는 어떤 파트너로 아필리아의 중국 진출, 그리고 이제 2020년도 계속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도 승인하겠다. 유럽 출시에서 이런 어떤 R&D 가치를 계속 높여서 하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이 약물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필리아의 이제 향후에 발걸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HLB는 사실 항암제에 관련되는 전 파이프라인이 다 있습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적 항암제,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뭐 카티까지 포함해서 이 전라인의 어떤 흐름들을 다 일단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항암제에서 상당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형태로 회사가 좀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셉티아가 독일에서 아필리아를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카보플라틴과 병용요법으로 이제 치료에 이제 쓰인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인셉티아는 이제 유럽연합하고
이제 북구 유럽이죠. 이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뭐 스위스, 영국 이런 쪽에 이제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셉트와 시오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아필리아를 출시를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 이제 이 파클리탁셀의 3세대 개량 형태입니다. 이 파클리탁셀을 뭐 녹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편의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기존보다는 많이 이제 줄인 게 3세대 파클리탁셀이 이제 아필리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있으면서 2020년도 1월 달에 이제 유럽에서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이제 이 개발사인 이제 비베스트로부터 이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글로벌 판권을 이제 확보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말에 이제 인셉트와에다가 유럽 판매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이 생기면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이제 지급이 되는 형태죠. 여기 어떤 지분들을 엘레바 테라피틱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HLB는 계열사 쪽으로 계속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 스위스 등에도 아필리아 판매가 시작되면 이 전체적인 또 하나의 어떤 캐시카우 형태가 HLB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향후에 한 몇 년 이내에 아필리아의 이 어떤 이제 판매 금액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R&D 가치를 더욱더 높인다고 하면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강력한 부분들을 HLB가 계속 이제 갖출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R&D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유증 관련되는 자금, 이 부분들은 이제 유상증자 정권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제가 며칠 전에 이 부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 회사가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단일 파이프에 대한 어떤 성부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항서제약에서 이상이 좀 괜찮으면 삼상, 글로벌 3상에 이제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건 어차피 지금 HLB 쪽이기 때문에 항서제약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리고 HLB 입장에서도 보면 이상을 이제 항서제약에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결과가 좀 좋았다, 이제 이러면 이제 글로벌 3상을 할 때 이 부분들을 또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파트너십을 계속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증 관련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바이오 회사에서 유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서 하느냐가 이제 한 며칠간의 논란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제 결국은 OS 값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계속 있겠습니다만, 주가는 이 OS의 가능을 좀 높이는 쪽에 이제 주가의 어떤 중심 가격이 일단 올라갔다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옷장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대규모 자금 가운데 대부분이 뭐 다른 어떤 이제 운영자금이라든지 부채 상환 뭐 이런 게 아니라 재무적인 구조는 계속 이제 강해질 거고, 헬스케어 사업부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생산을 이제 느리니까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좋아지고, 대부분의 작업은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투여를 해서, 이제 2상, 3상 정도 이제 계속 이제 투여가 되니까요. 또 이제 몇 년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계속 이제 단순히 이제 간암, 선양 남성암, 그리고 이제 위암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폐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여러 암종의 암이 이제 뭐 종류가 뭐 한 300가지가 넘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확장을 이제 생각한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 이제 변동폭이 있는 상태의 결과인데, 자, 좋은 흐름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이제 주가 이제 차트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에서 4만원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냐, 45,000원대로 움직일 것이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한 3주 정도 남아있는 에스모 학회에서의 어떤 결과의 어떤 기대감을 주가가, 그러니까 에스모의 어떤 OS 값을 확인하고 움직일 거냐, 아니면 좋아서 주가가 먼저로 반영할 건가, 그 부분이 이제 45,000원 라인이거든요. 45,000원 위에 있다면 한 3주 남은 기간에 다시 이제 이 5만원대 라인을
오늘 뭐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만 원을 좀 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단순히 HLV만의 어떤 부분만 지금 시장 반응이 큰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글로벌 어떤 이목이 그 관련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반기에 많이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임상의 어떤 2상이라든지 3상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기업들은 주목을 받는 어떤 시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템포를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가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가격이 45,000원이다. 그래서 45,000원대 이제 지지가 좀 된다면 시간에도 한 50원 정도는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5만원대 라인이 있으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유중 관련되는 발행가액은 이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유중에 참여하려는 이제 구주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름 이제 OS 값이 좋다라고 하면, 이제 할인가를 받아서 뭔가 참여하려고 하는 어도들도 이제 높아지는 거고, 이런 선순환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주가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45,000원 윗단이고, 그런 게 아니라 4만원이 되면 이 유중 자체도 부담감으로 주가를 누르니까 이제 호재를 계속 이제 눌러버리는 어떤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45,000원 위에서 5만원대 어떤 이제 이런 흐름들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 9월에 어떤 이벤트를 맞이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OS 값이 정말 생각보다 이제 디센트리나 아바스틴보다 훨씬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 5월달에 이 부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이제 보여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것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장중에 이제 결국은 그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고, 기관은 조금 이제 3거래일만 다시 좀 매수로 바뀌었고요. 개인은 좀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압박하는 부분들이 이게 좀 바뀌었죠. 오전장만 가더라도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후장에 이제 수급이 바뀌었던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해가지고는 아침에 이제 고가 흐름 이 45,000원대를 이제 점심시간에 일단 간통을 하고, 이제 45,000원 위에서 안착을 하고 계속 이제 종가까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였던 아주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서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 이 부분들을 유지되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그럼 빨리 이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이제 이 이틀 정도 빠졌던 이 부분들이 휩소라고 하죠. 예, 조금 이제 비추세 구간에서 어떤 추세의 어떤 방향이 좀 바뀌는 이 부분들이 이제 돌리는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이제 추세에 복귀하는 흐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나오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일의 어떤 흐름들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45,000원 지지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좀 더 윗단까지 이제 공략의 캔들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다음 주까지 흐름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